이건 성북천,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백악. 여기도 이렇게 백악으로 나옵니다. 백악 밑에 경복궁, 경복궁 옆에가 인왕산. 그러면 오늘 가는 곳 경희궁은 어디 있나요? 경희궁 어디요? 여기요? 넘어갔나요? 여기 있습니다. 네. 경희궁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까이 오십시오. 경희궁 가까이 오십시오. 지금 이 파란 것은 비가 왔다면 비가 인왕산에서 흘러서 내려가면 청계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은 경희궁이 중요한 곳이지만 여기는 인왕산의 기슭입니다. 인왕산의 기슭이어서 물이 사실은 이 내리막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지금 오늘 마지막 종착점이 사직단이 있는 이쪽이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인경궁터입니다. 이 두 개 다 광해군 때 만들어집니다. 인경궁, 경희궁. 그래서 오늘 경희궁을 다 궁담을 걷고 나면은 이쪽에 가서 인경궁 쪽에 가서 저희는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경희궁이 거의 7만 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으로 보면은 창덕궁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궐. 여기는 서쪽에 있어서 서궐. 저희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있는 곳이 정문. 여기부터 정확하게 여기 같은 여기 없어졌던 거 바로 앞에 여기 이쪽. 바로 앞에 나옵니다. 이게 정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문이 여기 보시면 정문이 흥화문이 지금 있지만 이쪽에 있는 건 가짜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지금 이쪽에가 있을 것 같지만 방향이 해가 이쪽에 뜨니까 동쪽에 남쪽에 정문이 있습니다. 흥화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흥화문에서 들어오면은 금천이 있고 정확히 하면은 한 이 정도 되는데 한번 잠깐 보러 가겠습니다. 표를. 이곳에 흥화문 표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더 들어갑니다. 명례문을 들어가는 순간 금천교가 나옵니다. 왕이나 선비들이 근무를 하러 오면은 모든 잘못된 거 또한 악한 기운을 떨치고 들어오라는 의무로 금천이 있습니다. 이 흥화문의 예전 모습입니다. 이게 1926년에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 시점에 이곳에 이제 학교를 만듭니다. 돈이문을 1915년에 없애고 학교를 만드는 게 경성중학교입니다. 흥화문이 이러한 현판이 되어 있는데 흥화문이 어디로 갑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장충단. 이토히로 장충단은 명성황후의 시에 되었을 때 그 장수들, 홍계홍과 그 장수들을 기리는 장충단이었습니다. 이 장충단의 제를 다 지냈는데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서는 추모를 하면서 못 짓게 합니다. 하면서 이 뒤에 방문사를 짓습니다. 이게 신라호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정문이 흥화문이 되었습니다. 앞에 명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판이 아까 이 흥화문이 그대로 이건돼서 갑니다. 이 현판이 경춘문으로 바뀌는데 경춘이 이토 히로부미의 호입니다. 그래서 경춘문으로 되고 이게 나중에 신라호텔 자리가 영빈관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영빈관이었는데 그대로 정문을 썼습니다. 신라호텔 정문. 그래서 신라호텔 들어가면 갑자기 기현화된 정문이 있는데 왜 있지를 아무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라호텔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이제는 다시 옮겨왔습니다. 1988년에 옮겨온 게 지금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이쪽에 있지 않고 있지만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가도 중에 문이 한양도성에는 사대문과 사소문이 있습니다. 사대문과 사소문이
어떤 규칙으로 있냐면 조선을 움직였던 오상 중에 4가지입니다. 인, 의, 예, 지. 인이 현판에 다 들어있습니다.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그리고 숙정문이 원래는 소지문이었습니다. 지혜로울 지자. 인, 어진 거, 사랑스러운 것이 없는 4가지 중에 하나. 의로움이 없는 사람, 예절이 없는 사람, 마지막에 지혜로움도 없는 사람이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소문은 이렇습니다. 소문은 대문과 대문 사이에 있습니다. 동쪽의 소문이 해화문, 서쪽의 소문이 소이문. 소이문을 우리가 서소문이라고 속칭으로 부릅니다. 이 소이문 옆에 있던 다리가 저 소이교였습니다. 너머에 있는 집들이 전부 경희궁의 옛 경희궁이 이렇게 학교가 되어 있는데 이 변천을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서걸도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학교가 되고 해방 후에 서울고등학교가 되고 나가고 다시 이제 서울역사박물관과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저 보이시나요? 예. 저게 방공호입니다. 진주만 공격 이후 그다음에 미드웨이 싸움하고 난 다음에 1944년에 필요로 의해서 방공호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지하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지하가 여기에서 100m가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100m. 숙종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태어났다는 건 뭐냐? 엄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비의 침전. 자, 이런 모습입니다. 왼쪽이 지금 이 건물에서 봤을 때 저 시멘트 끝이 회상전입니다. 회상전은 왕비의 침전입니다. 침전에서 숙종이 나고 옆에 융복전입니다. 융복전은 왕의 침전입니다. 이곳에서 왕이 되었을 때 여기서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죽어서 나중에 저희가 저기 자정전이라고 올라가면 그곳에 빈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종의 이야기가 쭉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빈전에 있다가 고향 일산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고향 쪽 서월홍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서월홍 영릉에 잠들어 있는 분이 숙종인데 지금 보시면 이러한 건물이 이 아름다운 건물을 일제시대 때 다 파헤쳤다는 거죠. 서걸도에서 나온 아예 이렇게 채색까지 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기반으로 이 자리가 있었던데 이 중요한 자리를 일본한테는 중요치 않았기 때문에 없애고 위는 다 흙으로 덮어놔서 이 방공호 자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콘크리트나 철판의 두께가 지금도 만들기도 힘들지만 그 당시 폭탄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여기는 통신시설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일본한테는 중요한 도성안 서울 한복판. 또 하나 방공호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한양도성에는 목멱산에 가면은 한양도성 유적지 옆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파놨는데 중요한 건 이 중요한 저희 궁궐표에 이렇게 파놨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죠. 정전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느티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느티나무가 경희궁의 시작점일지는 모르지만 중간에서 끝날 때까지는 다 지켜본 겁니다. 도성의 지도를 보면은 도성 안에 궁이 몇 개가 있는지 보십시오. 제일 먼저 순서대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이게 같이 같은 몸으로 되어 있고 아까 서궐이라고 했던 경희궁 그리고 경운궁 뭐야? 덕수궁인데 원래 이름이 경운궁입니다. 그러면 청계천을 주변으로 본다면 모두 다 북쪽에 있습니다. 사실은 경운궁은 나중에 임시 궁궐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됩니다. 경복궁과 경희궁 사이 사직단, 경희궁과 창덕궁 사이 사직단.
그래서 사직당과 종묘는 그대로 두고 궁궐을 짓는데 경희궁이 이제 해체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맙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여기를 이제 보십니다. 그러면 경희궁인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경희궁 지입니다. 경희궁의 자체가 아니라 경복궁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경복궁 그냥 터로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경운궁 7만 평이 다 훼손이 돼서 거의 10%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궁궐인데 원래 이름을 경덕궁으로 했다가 경덕이라는 게 여기에 광해군과 이 광해군이 만들었지만 결국 광해군은 한 번도 여기서 있지 못했습니다. 바로 누구에 의해서 반정이 됐습니까? 인조 반정에 의해서 됐는데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입니다. 정원군인데 정원군이 광해군이 선조의 둘째, 정원군은 선조의 다섯째입니다. 배다른 형제죠. 근데 광해군은 그 당시 임진왜란 때 분조가 돼서 아버지는 개성에서 의주 압록강을 넘을까 말까 할 때 광해군은 전국을 다니면서 의병을 다 모았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다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정원군 다섯째는 아버지 옆에서 너무 귀여움을 받으면서 아버지에 계속 따라만 다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귀여워하는 사람은 정원군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그 정원군이 바로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풍수가들이나 여기 왕기가 너무 세니 이걸 누르려면은 궁궐을 재야 된다 라고 해서 경희궁이 만들어졌는데 결국 광해군은 못 들어오고 인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모두 다 인조의 자손들입니다. 인조 그 다음에 소현세자가 죽고 소현세자가 여기서 관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소현세자가 죽고 어디로 갑니까? 죽임을 당하고 능이 서삼릉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원군을 인조가 왕이 돼서 추존을 합니다. 그래서 원종이 됩니다. 그 원종의 능이 어디 있느냐? 김포 장릉은 원종의 능이고 인조의 능은 파주장릉에 있습니다. 파주장릉. 그래서 딱 일직선상에 있는 거. 전원만 돼. 뒤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왕의 공간입니다. 왕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인데 지금 안에는 숭정전이 있고 여기는 숭정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건물이. 다 없으면 저 뒤에 있는 산이 뭔 산이 보일까요? 옥력산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서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정도 돌아갔지만 영조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바로 즉위식이 일주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즉위식은 여러분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즉위식은 세종처럼 아버지가 상황으로 살아 있었을 때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조선의 모든 왕들의 즉위식은 상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조심히 하게 됩니다. 이곳에 영조가 아까 말씀드린 이쪽 회상전 쪽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됩니까? 영조 다음에 순조인 정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정조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도세자인데 사도세자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의 형의 이제 양자로 들어가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들어가서 왕이 돼서 딱 왕이 돼서 이 자리에 씁니다. 정조가 이 자리에 이제 서면서 딱 한마디 일과를 합니다. 모든 신하들이 이렇게 도열하고 있을 때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 딱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그 뒤에는 점점점. 과인은 이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홍씨들 알아서 해.
홍 씨가 자기 할아버지 집안들입니다. 안타깝게. 이 서골도를 가지고 복원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서골도를 보고 모사를 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나온 이게 흥화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흥화문이 있기 때문에 옆에 중앙분리대 부분까지가 경희궁의 터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금천을 우리가 넘었고 금천에서 돌아왔지만 회상정과 이쪽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와서 숭정전 앞에 있는 숭정전 앞에 들어가면 숭정전 숭정문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경복궁으로 들어가면 경복궁은 근정전 앞에는 근정문이 됩니다. 공식입니다. 정전은 정치하는 공간입니다. 왕과 신하가 정치하는 공간. 경복궁은 근정전, 창덕궁은 인정전. 그리고 여기는 숭정전, 정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은 전 삼품 방산과는 이제 이 답도라고 하는데 사실 흥정전의 진짜 답도는 어디에 있냐면 동국대학교에 들어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숭정전의 모습이고 이 숭정전은 다 복원한 모습입니다.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숭정전을 보고 꼭 한번 가십시오. 동국대에 가면은 이게 공황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와서 임금과 신하의 공간입니다. 정치의 공간, 왕이 앉아 있고 뒤에 보십시오. 뒤에를 보면은 일화 오봉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는 곳은 항상 따라가요. 이걸 오봉. 혹시 왕이 부재여도 왕의 행사면은 갑니다. 1월 오봉도고 저 위에도 한번 보십시오. 용이네 용. 다리가 몇 개 있습니다. 용을 보고 다리가 몇 개인지 다 보셨으면 뒤로 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다 복원을 한 겁니다. 숭정제를 진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보려면 꼭 가서 보셔야 되는데 정과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용의 발톱 세셨습니까 선생님들? 예. 몇 개? 8개 8개, 7개. 그러시면 복원이 잘못됐습니다. 원래는 4개가 돼야 된다. 복원이 잘못됐습니다. 이인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황제 이렇습니다. 황제는 5개입니다. 그리고 제후국인 조선의 왕은 4개입니다. 황태자는 4개입니다. 우리의 왕세자는 3개입니다. 이걸 어기면은 역적이 되는 겁니다. 왕도 명나라한테 청나라한테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숭정전의 진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건 복원이 덜 돼. 그 당시 그대로의 현판이 동국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각원의 원래 자리 현판으로 가면은 있습니다. 오리지널 현판이 있다는 거. 오리지널. 왕족도 가보지는 못한. 어디 가서 왕족이라고 하시려면 이제 가보셔야 됩니다. 경복궁 행각과 창덕궁 행각과 경희궁 행각의 차이는 뭐냐면 창덕궁과 경복궁은 거의 평지를 만든 겁니다. 여기는 보십시오. 인왕산에 지금 오르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각 자체가 이렇게 층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를 경복궁과 네. 항상 비교를 하면서 보시죠. 자정전에서 빈전, 이곳에 이제 빈전이 차려졌던 공간. 오늘 약간 기억. 이게 정원군이 태어난 잠저여가지고 이쪽에 왕의군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희궁을 광해군 때 졌는데 그 전까지 숙종 전까지는 왕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체가 다 바위와 왕암인데 저 일단 우리 지금 꼬맹이 있는 쪽을 갈 텐데 저 바위가 지금 보면은 이 궁담을 쳤지만 예전의 모습은 궁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장이 되어 있는 거죠. 기상천까지 인왕산
이게 이제 중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내려오는데 이 물이 이건 이제 한 추위에 찍었던 겨울에 찍은 경희궁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서암에 이게 가물면은 새들이 옵니다. 새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제가 1시간 기다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까치까지 내려와서 물을 먹는데 여기는 물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더 신기한 왕암이었는데 이 왕암을 이름을 쑥종 때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상서스러울 서자로 바꿔서 서암으로 바꾸고 이 서암 이 글씨는 지금 이제 고궁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지금 비가 한 일주일 10일 동안 안 왔는데 불구하고 물이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왕의 키운 왕기가 흘러왔다고 해서 차마 뒤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걸어온 쪽인데 여기를 왕암을 중심으로 해 이렇게 정각이 쭉 지어진 곳인데 물이 아까 말씀드린 까치가 사람이 없는 시간에는 이렇게 평일날에는 이렇게 와서 물을 먹고 해군이 갇혔어. 그럼 이거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산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이남 재색도 한번 상상을 하십시오.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마른 바위들이 물을 먹습니다. 화강한 바위가 물을 먹으면 깊숙이 들어갑니다. 물이 꽉 찹니다. 바위에 꽉 차면은 다시 내뱉습니다. 이제 내뱉으면은 그 물이 수성동 계곡으로 흘러내려오고. 그래서 물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비가 오거나 아침에 여러분들 눈 뜨기 전에도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이슬이 바위를 타고 들어가서 이게 내려오고 또 물을 고사리부터 아주 살고 있잖아요. 물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계절 내내 겨울 내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을 볼 때는 그냥 보시면 안 보이고 궁궐에 왕이 잠자는 곳, 왕이 있는 곳, 그냥 곳.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숭정전처럼 전이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서 상위 개념입니다. 왕이 있는 공간을 전이라고 합니다. 전 밑에 8개로 쭉 내려와서 우리가 아는 각부터 당, 헌 이게 쭉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숭정전만. 자, 가십시오. 그 다음 이 건물이 태령전인데 태령전에 어떠한 임금의 어진이 있는지 한번. 이곳에는 지금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안 보이실 텐데 보시면은 영조의 어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7대 왕들의 어진들이 모신 곳이 이제 몇 군, 선원전부터 원래는 영의전이라고 그 지금의 영락교회 그 자리가 왕의 어진들이 있었는데 어진들이 나중에 이제 난리 중에 그리고 한국 전쟁 중에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냥 편안하게 자기가 후원과 답도인데 계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가실 때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숙종이 태어나고 숙종이 죽고 영조가 돌아가셨던 이 공간이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을 1944년에 방공원을 만드는데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저 아카시아 나무 끝까지가 110m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경희궁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설도 몰라. 근데 이 공간에 방공호조차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저는 이제 방공호도 이제는 1944년에 만들어졌는데 거의 80년이 지나고 정권이 수십 번이 바뀌었는데도 여기를 시민들이 들어가 볼 수 없다? 이건 문제인 거예요. 뒤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기가 인왕산 정상입니다. 그래서 인왕산 정상 가장 가운데 보면 하얗게 되어 있는 곳이 성곽입니다. 이제 아까 지금 인왕산 저기가 저 정상이 여기입니다. 지금 인왕산이고
지금 저희는 경희궁에서 이렇게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왕산 정상에 하나 이 전봇대 같은 게 있고 옆에 살짝 보면은 하얀 색깔이 띄는데 그 하얀 색깔이 성곽입니다. 그래서 성곽이 이렇게 지금 내려가서 숭례문, 목멱산까지 올라가 있는 게 성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라보면은 경희궁이 얼마나 컸냐면 이렇게 있는데 경희궁의 크기가 예를 들어 7만 평이라면 사직단이 우리가 원래는 저 끝에까지 가야 되는데 끝에서 보면 사직단이 눈앞에 보입니다. 거기 앞까지 가야 되는데. 예, 바로 그럴까요? 이따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멀어요. 무슨 우리가 멀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게 저 동네가 저 철조망 끝이 사직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명은 한양도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직동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장충단이 있어서 장충동, 서소문동 이런 게 다 한양도성의 유래가 된 곳이고 지금 이제 뭐 여기서 이야기할 거리는 아니지만 이 사직동 이쪽 오른쪽이 이제 축구회관이 되겠고 이따 나가는 곳은 이제 축구회관인데 축구회관 쪽이 이 경희궁의 문 북쪽의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는 영렬천이라는 곳 선조가 쓴 영렬천을 한번 보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안 되죠. 식수입니까? 아니요, 음용 부적합. 부족하구나. 근데 이제 저 글자. 예. 백사동 뭐 이런 동은 계곡이라는 뜻이고 동천이라고 하면 계곡을 벼가는 이 초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인왕산의 바위이기 때문에 여기도 물이 그 당시에는 다 음용을 했던 것이고 제가 한 10년 전에 올 때는 그냥 먹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가을에 찍은 사진입니다. 가을에 찍은 사진이고 이게 와서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물 해서 찍은 사진이고 지금 이제 영열천은 이렇습니다. 한자 한번 보십시오. 영이 신령스러울 영자입니다. 근데 영자로 들어가는 동네 지명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없습니다. 혹시 어디가 있을까요? 이 신령스러울 영자로 들어가는데 어디요? 영천시장. 경북 영천? 영천시장이 영천이고 경북 영천은 아닙니다. 전라도 굴비만 드시지 마시고 영광 굴비. 영광, 글로리아, 영광으로 예전에 불교 마라난타가 들어와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령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영광이 있고 또 영광 밑에 영암이 영암도 도선국사가 있던 곳이라서 영암. 그래서 이름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스러운 항상 차가운 물이 샘솟는 천인데 이걸 선조가 그 당시에 써서 직접 파지는 않았고 각자는 다른 사람이 봤다고 합니다. 영조가 경희궁에서 52년 제기간 동안에 16년을 경희궁에 있었고 영조한테는 이제 종묘를 가면은 종묘의 아버지는 영조의 아버지는 숙종이니까 숙종인데 엄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종묘에 사당에.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옆에서 야 엄마도 없는데 뭘 와서 이렇게 절을 라고 이제 뒤에서 쑥덕쑥덕 가슴 아픈 인간 영조한테는 지금 칠궁자리 청와대 옆에 칠궁자리가 원래는 육상궁이었어요. 육상궁은 자기 어머니 숙빈 최 씨의 사당이 있던 자리가 육상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보면은 영치정에서 청와대가 경복궁 뒤편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면 엄마를 위해서 울적할 때, 엄마를 찾고 싶을 때는 항상 이 경희궁 숭정전에서 이제 한 바퀴 빙 돌아서 여기에 올라와서 궁 밖을 나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육상궁을 보면서 엄마를 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52년 동안의 종묘는 예를 들면 봄 가을에 간다라면은 곱하기 104번을 갔다라면은 엄마의 사당 육상궁은 자료에 의하면 한 152번을 갔다고 해요. 그러면은 종묘보다도 더 많이 갔대요. 그러니까 울적할 때, 마음 아플 때,
이럴 때는 꼭 눅상궁을 갔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성공미술관 자리도 경희국 영역의 후원 굉장히 대단한 자리라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다음 경희궁의 마지막 북쪽문 무슨 문이라고요? 무덕문. 아 대단하십니다. 아 무덕문이 있던 자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넓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다 대부분 오피스나 아니면 집들 다 일제강점기 때 여기 조선총독부랑 전매국 관사 자리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집 보관 전략들의 집들이 들어가시죠. 네. 아동궁 의친왕 소유였는데 여기 앞에 정면에 보이는 게 인왕산 곡성전입니다. 곡성.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무덤문기가 있네. 오른쪽이 저렇게 이제 담벼락이 쭉 올라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마지막 철조망을 가려고 했던 곳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 사직단이 있던 동네라서 사직동입니다. 지금 이 풍림 스페이스 본 자체가 다 사직단의 옛날 자리입니다. 그러면 경희궁과 사직단이 거의 붙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표지석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무덤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쪽을 이야기하는 아까 경복궁의 북쪽은 신무문입니다. 신무문. 그래서 경복궁과 신무문에서 한 글자씩 딴 게 경무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무대. 그래서 경복궁, 신무문. 여기는 무덤문인데 원래 표지석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거고 서골도를 자세히 보면은 좀 더 우측에가 있습니다. 문의 현재 위치는 좀 더 가서 저기 학생이 걸어오고 있는 안쪽이 이제 문의 축정이 돼요. 이건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 표지석이 명보 같은 데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원래는 그 안쪽에 있는 거죠. 예전에 임금들의 행차길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했던 길이 바로 인경궁 자리예요. 이 길이에요. 육조거리에서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사직가는.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우리가 경희궁은 오늘 진짜 다리 아프게 봤습니다. 그죠? 인경궁 광해군이 지었던 1620년대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또 광해군의 폐정이자 실정으로 인정되는 그 인경궁의 영역은 어디냐?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서촌 그 이때가 전체가 인경궁의 영역입니다. 한번 이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지도인데 지금 설명드린 경복궁에서 육조거리에서 나와서 사직으로 가는 길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길.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길인 거예요. 이 길. 인경궁은 저 서촌 일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서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일대에 전체를 다 차지를 했고 그럼 인경궁의 정문은 어디 있었냐? 경희궁의 정문은 인왕산의 지형적인 배치에 따라서 동쪽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흥화문. 이것도 추정입니다. 지금 제가 최신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옛날 지도에 보면 남쪽으로 정문을 냈던 고개라고 해서 현이. 예, 남정문이요. 남정문 고개. 고개현. 남정문 고개가 지금은 고개같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바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남정문현 고개입니다. 여기가 바로 인경궁의 남쪽 정문. 그리고 아까 내자시 설명을 주셨는데 내자시터는 바로 오른쪽. 저기가 서울 경찰청이지 않습니까? 저 자리가 바로 내자시 자리입니다. 조선시대에 궁궐에 각종 이런 물건이라든지 물품을 납부했던 그런 군수창고가 있던 곳입니다. 내자시 표석도 이쪽으로 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마지막 인경궁도 사실은 제가 한 몇 시간 잡아야 돼요. 굉장히 이게 스토리가 경희궁보다 건물이 남아있어요? 좀 일부?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게 바로 역사의 미스터리인데 서울의 5대 궁궐을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 다음에 경궁, 덕수궁, 그리고 경희궁이라고 하지만 사실 광해군 때는 인경궁이 또 있었다. 인경궁이 지금 역사 왜 주춧돌 하나 제대로 나온 지도에도 없네요. 지도에도 표시가 안 표시가 돼 안 있습니다. 돼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지금 그 영역을 추정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기록에 있어요. 남아있긴 해요. 기록에는 엄청 많이 그러니까 남았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이제 광해군 때 졌는데 역사 지우기를 인조 반정으로 해서 역사를 지워야 하기 맞습니다. 이게 때문에 다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인경궁이 없어지고 그리고 얼마 안 인경궁의 됐었어요? 청기화의 아주 중요한 것은 창덕궁
인정전 옆에가 있습니다. 선원전에 있어. 그 하나만 남아 여러분 있습니다. 창덕궁에 가시면 선정전이라고 있어요. 인정전. 네, 편전인 선정전이 바로 인경궁의 바로 청기화. 청와대 아시죠? 청와대. 예, 청기화를 쓴 곳이 대한민국 궁궐 중에 유일하게 남은 곳이 경희궁의 바로 광정전으로 사용됐던 지금 창덕궁의 선정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좀 행차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오면은 정문이 지금 사직단 정문이 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차 BMW 있는 차 여기가 정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문이 있던 자리인데 도로를 놓으면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경찰청 자리는 삼봉 정도전 때 적선지가 필요여경에서 생산성 부분은 적선동, 여기는 여경. 동네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